솔리드에 관한 툴을 이용해서 열쇠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부분은 밑그림이죠. 각이 생기지 않게 그려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수평으로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볼륨을 만들어 주세요. 안쪽 음각이 돼야 되는 부분 역시 각이 생기지 않게 그려주시고요. 기준축을 정확하게 맞추셔야 대칭을 만드실 수가 있겠죠. 자, 열쇠 고리가 들어가는 부분은 타원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커브들은 모두 조인을 이용해서 합쳐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키 부분을 만들게 될 텐데요. 키 부분은 간단한 커브를 이용해서 각자 생각하는 키의 형태를 직접 그려주세요. 폴리라인보다 커브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역시 조인을 이용해서 합쳐줄 거고요. 자, 지금 보시는 그림 간단하게 키의 아웃라인을 잡아놓은 그림이에요. 자, 이 아웃라인을 가지고 작업에도 순서가 있겠죠. 가장 큰 몸체 부분부터 만들어 주시는 게 아마 순서가 될 것입니다. 익스트루드 이용해서 솔리드 만들어 줄 거고요. 역시 스냅키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치수를 맞춰 주시는 게 좋겠죠. 차후에 어떤 대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리드에 맞는 표현을 최초에 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먼저 필렛을 이용해서 가장 큰 몸체 부분에 알맞는 필렛 사이즈를 정해주게 될 거예요. 1.5mm. 만들어진 키 형태를 가만히 보게 되면 지금 음각되는 부분의 사이즈가 전 시간에 배웠던 어떤 필렛 치수에 관해서 알아봤을 때 약간 사이즈가 작아 보이죠? 가장 큰 형태부터 잡아준 이유는 약간의 유도리를 갖기 위해서는 이 음각되는 부분이 충분한 필렛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하는 필렛을 가질 수 있도록 살짝의 위치 조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빼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익스트루드 이용해서 도형을 만들어 줄 거고요. 이 도형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투각을 표현하기 때문에 프론트나 라이트에서 원하는 위치만큼 위치 이동을 시켜 주셔야겠죠. 몸체에서 음각되는 부분을 차집합해 주시고요. 열쇠 고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투각이 되겠죠. 완전히 포개주게 됩니다. 차집합 실행시키시면 구멍이 나게 되겠죠.
자, 각각 필렛을 이용해서 모서리,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을 둥글려 주도록 할게요.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필렛의 사이즈는 1.5mm이기 때문에 1.5mm보다 작은 1.499 정도가 들어가겠죠? 안전하게 1.2mm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필렛을 줄 때는 항상 그 면에 대한 잔여 살이 남아 있어야 돼요. 딱 맞거나 넘어가는 경우에는 필렛에 대한 오류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음각되는 부분에 필렛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각되는 부분의 필렛 치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탑에서 보이는 치수도 중요하겠지만 깊이에 대한 치수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0.6mm를 이용해서 필렛을 주도록 할게요. 이와 같은 필렛을 적용시켜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키 부분도 마찬가지로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높이를 만들어 주실 때 몸체의 높이와 같은 높이로 설정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몸체는 하이드를 이용해서 잠시 숨겨 둘게요. 프론트에서 열쇠가 가질 수 있는 홈에 대한 표현을 커브를 이용해서 단면을 그려주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열쇠의 홈 부분은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포인트, F10번 포인트를 이용해서 약간의 수정도 가능하겠죠? 프론트에 위와 같은 커브가 준비가 되었다면 커브를 익스트루드 시켜주시면 솔리드 형태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펄스패시브를 보면 방금 만든 단면의 솔리드와 겹쳐진 부분은 나중에 차집합을 통해서 사라지게 되겠죠. 밀러를 이용해서 대칭시켜 주도록 할게요. 스냅키를 이용해서 정확한 대칭을 해주시고요. 차집합을 이용해서 홈 부분을 빼주게 됩니다. 커브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숨겨놨던 몸체 부분 역시 다시 불러올 거고요.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열쇠 형태의 모델링을 솔리드 툴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솔리드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다양하고 또한 굉장히 중요한 명령어의 일부이기 때문에 항상 연습을 통해서 잘 기억을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솔리드 툴을 이용해서 카세트 테이블 모델링 하게 될 텐데요. 각자 퓨즈 버튼을 잠시 누르고 탑 부분에 그려진 커브를 따라서 그려주세요. 탑에 대한 도면을 다 그리셨다면 이제 저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같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가장 큰 덩어리부터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솔리드로 만들어 주겠죠. 자, 그 다음에는 윗 부분을 솔리드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냅의 칸수를 맞추면 정확하게 대칭을 맞추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윗 부분과 몸체 부분을 합집합을 시켜야 하는데, 합집합을 시키고 나면 5개의 면으로 하나의 부분이 쪼개지게 되죠. 하나, 2개, 3개, 4개, 5개. 자, 이렇게 한 부분이 여러 개의 면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다음 작업의 진행에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개체일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러한 개체가 100개가 되고 200개가 되고 주얼리에서는 그렇죠. 난집이라든지 스톤이 한 개가 아닌 그 이상 굉장히 많은 개수가 세팅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나눠진 면이 그만큼의 개수의 카피가 되게 되면 그만큼 용량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자, 솔리드 툴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하나로 통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사각 박스를 이용해서 카세트 테이프 형태에 아주 살짝 겹쳐주시고요. 카세트 테이프에서 사각형 박스를 차집합 시켜주게 되면 그 면은 하나로 통합이 되겠죠. 폭발을 오른쪽으로 눌러서 부분적으로만 분리를 시켜주게 되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부분에 여러 개의 면이 나눠져 있는 경우는 결코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통해서 하나의 면으로 만들어 주시는 작업 꼭 기억을 하고 계세요. 자, 이번에는 카세트 테이프의 필렛 순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필렛 순서는 항상 가장 큰 부분이 먼저 실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고 계시죠? 필렛 가장 큰 부분은 사이드 기둥 부분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필렛을 적용시켜 줄 수 있고요. 커브는 지울게요. 그러고 난 후에 윗부분의 모서리 부분들은 모두 작은 치수의 필렛을 주실 수가 있겠죠. 필렛 연결되는 모든 부분은 한꺼번에 선택을 하게 되고요. 필렛의 선택에서도 선택이 잘못된 부분은 Shift 키를 이용해서 선택 해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작은 부분의 치수는 바로 이 툭 튀어나온 윗부분이 되겠죠. 1mm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0.5mm보다 작은 치수의 필렛을 주셔야 필렛이 들어가게 되겠죠. 제가 0.3mm의 필렛을 실행시키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깔끔한 필렛을 표현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역시 치수나 필렛의 순서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실행을 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가장 큰 덩어리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신 분들은 최초에 그렸던 커브들을 이용해서 카세트 테이프를 완성해 보도록 연습합니다. 도면대로 작업을 하셨다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카세트 테이프를 완성하셨겠죠? 녹음이 되는 부분 역시 간단한 사각형 박스를 이용해서 표현해 주실 수가 있고요. 테이프가 거치되는 부분도 역시 간단한 사다리꼴 모양을 이용해서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이프가 돌아가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솔리드의 차집합을 이용해서 충분히 표현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테이프의 톱니 역시 간단하게 표현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 부분들을 응용하셔서 더 많은 제품들을 솔리드를 이용해서 연습하길 바랄게요.